그래서 다른 시장에서 그 가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처럼 금융시장에서도 이 금융 가격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상품을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금융상품이 주식이면 주식시장이고, 그게 채권이면 채권시장이고, 외국 돈을 다루는 외환시장이면 외환시장이고, 파생상품이면 파생상품이다. 그래서 이제 뭐 금융시장의 이제 대표적인 시장들이 사실은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뭐 파생상품시장 이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위 금융시장에 대한 강론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정해질 수도 있고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시장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그 분류 방법이 이제 금융시장을 분류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개념적으로 여타의 다른 시장처럼 어떤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거래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시장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있으면 그런 시장을 우리가 거래소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영어로는 exchange market이 됩니다. exchange, 이 거래라는 말이 exchange잖아요. 그래서 exchange market 그러면은 그게 이제 거래소 시장이 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장외 시장은 특별히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을 장외 시장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over the counter market이라고 해서 OTC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을 금융기관과 조금 연관을 지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일단 금융상품을 사고자 팔고자 하는 주체가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어떤 일종의 대리인격으로 전문가인 금융기관을 중간에 내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 없이 직접 아까 주식시장이다 그러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맞닥뜨려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일종의 직접 금융시장입니다. 그 영어로는 direct finance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간접 금융시장이 되는 게 또 있어요. 이 간접 금융시장은 소위 금융에 대한 그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 관여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쉽게 기억을 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속된 말로 투쟁이 역할을 하는 시장은 간접 금융시장이고, 금융기관을 배제하고 직접 그 금융상품을 사고자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맞닥뜨려서 이루어지는 시장은 직접 금융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금융시장론에서는 이 얘기를 간접 금융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시장보다는 직접 금융상품을 사고자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맞닥뜨려서 이루어지는 이 직접 금융시장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개입을 하면 간접 금융이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금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borrower and spender. 그래서 이제 돈을 필요로 하는 주체. 그 대표적인 주체가 이제 비즈니스 firms, 기업들이 되겠죠.
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있고, 돈이 이제 조금 남아 돌아서 여유가 있는 주체가 있어요. 그 뭐 경제 이제 기본 주체 그러면은 가계, 기업, 정부, 그 다음에 이제 뭐 외국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지금 다 여기 1, 2, 3, 4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주로 빌리는 주체가 물론 이 네 개의 주체가 다 관련이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주체를 고르라 그러면 이제 기업이 될 거고, 돈을 주로 쓰는 주체죠. 왜냐하면 투자할 곳이 있는 주체로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주체는 뭐 돈 많은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돈 많은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기본 주체를 우리는 이제 가계라고 보면, 돈이 이제, 이건 이제 아주 매크로하게 보는 겁니다. 경제를 아주 매크로하게 봤을 때, 돈이 조금 남아도는 그런 어떤 가계가 있고, 돈이 필요로 하는 어떤 기업이 있다. 이 네 개의 주체가 다 관련은 되지만, 근데 이 두 개의 주체가 직접 맞닥뜨려서 만들어내는 시장은 파이낸셜 마켓을 매개로 한 이 시장은 직접 시장인 거예요. 그죠? 직접 시장. 직접 금융시장. 직접 금융시장. 디렉트 파이낸서 그렇죠? 직접 금융시장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해서 돈이 지금 필요한 주체라고 보고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수도 있고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수도 있어요. 그죠? 투자자라고 봅시다. 가게에서 이렇게 돈이 남아도는 사람을 물론 기관 투자자도 있을 수가 있지만 투자자는 주식이나 채권을 어떤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매크로하게 보면은 돈이 여기서부터 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서 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를 아까 주식이나 채권 상품을 가지고 주식 채권을 살라고 그러는 사람. 그죠? 이 주체는 주식 채권을 팔라고 그러는 주체. 그러니까 바이어 앤 서플라이어로 놓고선 또 이 시장을 똑같이 분석할 수도 있죠. 그죠? 디맨드가 여기 있고 서플라이가 여기 있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자금이 필요해서 주식을 파는 주체죠. 서플라이어고 주식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는 주체고 그럼 주가라는 그 결과로 주가가 형성이 되겠죠.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요건 뭐냐? 여기는 지금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 이거는 금융기관이라는 얘기예요.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는 금융기관이 이렇게 전문 투자가나 기업이 맞닥뜨려서 직접 지네들이 알아서 주식 팔고 사고 채권 팔고 사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또 투자자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뮤추얼 펀드를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증권회사를 활용한다든지 은행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면 예금의 형태로 돈을 받아가지고 돈 필요한 기업에 대출의 형태로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속된 말로 투쟁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